얼마 전 한국의 누리호가 지구 궤도를 돌면서 보낸 영상이 화제입니다. 화제의 영상은 전 세계 인류를 뜻하는 누리호의 이름처럼 푸른 지구를 한 장면에 담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누리호 발사 하루 만에 100톤 엔진 개발과 동시에 달 탐사 계획을 발표하며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누리호의 진짜 목적이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놓는 것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고 바로 하루 뒤에 한국이 남미에서 비공개 로켓 발사를 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이것을 ICBM 기술 확보로 보며 한국의 비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2년 3개월 동안 250명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 성공이라는 대업적을 남긴 것인데요. 누리호는 하루에 지구 궤도 14바퀴를 돌며 우주 정보와 한반도 정찰 정보를 대전 항우연 기지국과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에 성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우주 산업 변방이 아닌 세계 중심 국가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발사 성공을 공식화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한국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이어가는데요. 한국은 곧 100톤급 엔진과 로켓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 보도가 난 것이죠. 거기에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8월에 발사가 예정됐다고 보도가 나오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진짜 목표가 지구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달이 목적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우주 관련 사업 개발 속도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너무나도 빠르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누리호에 투자한 예산은 약 2조 원으로 그간 실패한 사례를 생각하면 막대한 금액이 낭비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강대국들이 우주 개척에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짠 예산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우주 개척을 위해 약 5배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중국은 약 12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로 미국과는 6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출 금액만 따지면 한국은 전 세계 8위지만 1톤급 이상 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은 세계 7위죠. 그만큼 고효율을 내고 있는데, 이번 성공을 계기로 한국은 우주청을 따로 두면서 우주산업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더 빠른 성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달에 태극기를 꽂기 위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달 탐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달에 있는 특수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파악되는데요. 현재 강대국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달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달에 있는 헬륨3라는 광물 분포도입니다. 핵융합 에너지에 쓰이는 광물인 헬륨3는 미래에 있어 꿈의 에너지 자원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헬륨3의 효율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헬륨3 1g의 열량은 석탄 40톤에 이르며 같은 양의 석유와 비교했을 때 1400만 배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헬륨3는 화석연료 및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돼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우라늄이나 토륨을 기반으로 한 핵연료와 비교했을 때 헬륨3를 핵융합에 적용시키면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이 5배나 높아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완벽한 미래 에너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달 자원 분포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달에는 이런 헬륨3가 최소 100만 톤 이상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100만 톤의 헬륨3를 지구로 가져올 수 있다면 인류는 약 1만 년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전 세계에서 달 광물 자원 채굴 전쟁의 서막은 시작되었는데요. 헬륨3의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헬륨3 1톤의 가치는 50억 달러, 하나로 5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 그런 초고가치 광물이 100만 톤 이상 달에 묻혀 있습니다. 달에 묻힌 헬륨3를 다 환산하면 550경 원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 우주 강국들은 보물섬 달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달을 향한 뉴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때문에 더 큰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엔진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 8월에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구에서 달을 오가는 추진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골자에 2022년도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권현준 정책관은 시장 경쟁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우주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학제 간 융합을 촉진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달 착륙선, KPS 등 대형 우주 수송 업무를 국내 역량으로 완수하기 위한
고성능 액체 로켓 엔진의 선행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변국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바로 한국이 남미에서 비공개 위성 발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첫 항공위성을 남미 로켓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 등 전략 분야에서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국가가 됐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른 오전 6시 50분께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크루 우주센터에서 항공위성 1호기가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위성 1호기는 이날 위성보호덮개인 페어링 분리, 일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발사 후 약 28분 뒤인 오전 7시 18분쯤 발사체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에 성공한 항공위성 1호기는 앞으로 12일간에 걸쳐 한반도 상공 36,000km 정지 궤도로 서서히 이동하게 되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근 해역까지 정확한 위치 정보가 제공됩니다. 특히 이번 위성에 탑재된 KASS 항공위성 서비스는 한국이 세계 7번째로 개발한 위치 정보 시스템으로 GPS 위치 정보 시스템의 20배 높은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치 오차가 고작 1m 수준으로 밝혀졌으며 과거 좁은 골목길이 연이어 있는 도심에서 콜을 받은 택시가 옆골목으로 잘못 들어서거나 GPS 신호가 높은 건물의 숲으로 막히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 등에서 엉뚱한 위치 정보가 뜨는 문제 등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이번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항공위성 1호기가 ICBM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군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GPS 시스템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ICBM 기술도 함께 확보하게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항공용 위성항법 시스템이 탑재된 위성을 발사에 또 성공한 것이죠. 이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시아 어디든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용 미사일의 위력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급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도 1m 크기의 창문만 있다면 건물 내부에 있는 적군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군의 위협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앞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KPS 한국형 위치정보 시스템의 초석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은 8기의 KPS 위성을 확보해 한반도 주변의 초정밀 위성항법 시스템을 보유할 예정이며 개발 중인 KPS 위성의 예상 성능은 GPS의 200배로 고작 5cm 미만의 오차 범위를 가진 초고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의 KPS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범국가적 필수 과제입니다.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이 부재한 한국은 미국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 정보 제공이 중단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 중인 휴대폰 내비게이션 금융거래 등이 일시에 멈추는 패닉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모든 군사무기와 지휘명령 체계가 GPS와 물려있는 만큼 유사시 국가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누리호 발사 성공과 KASS 위성 발사 성공이 한국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제 막 한국이 700km 저궤도에 위성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는데 36,000km 정지 궤도에 갈 만한 기술력이 있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은 누리호의 심장이 가진 특별한 기술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누리호 엔지니어가 자부하는 고난이도 재생냉각 기술 때문입니다. 누리호는 액체산소와 케로신을 연료로 쓰는데 연소할 때 온도가 섭씨 300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일반 금속들은 견딜 수 없는 온도인데요. 때문에 엔진이 녹아내리지 않으려면 특수한 냉각장치와 냉각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최고 등급 기밀로 통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엔진 냉각 기술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별도의 냉각수 없이 발사체 연료를 활용해 엔진을 냉각시키기로 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누리호 관계자는 연료를 곧바로 연소기에 분사하지 않고 엔진 벽 속에 있는 미세관들을 통과시켜 연소실로 보내면 엔진을 식힐 수 있다며 케로신을 일부러 밑으로 보냈다가 엔진의 벽면을 냉각시키면서 올라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는데요.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이는 한국 기술진들이 아무런 엔진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실험을 진행해 설계 오류와 부품 조립 순서, 용접 시 나오는 변수까지
세세하게 데이터 값을 계산하고 분석해 노하우와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기술로 정지 궤도 정복을 시작해 2030년에는 달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성공을 통해 한국이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길 빌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